김무성 대표하고요. 저하고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유승민을 단일화하자. 오늘 처음 얘기입니다. 이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햇볕 정책, 대북 정책을 버리고 사과를 해라. 이걸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탈당해 주겠다. 왜냐하면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는다. 자기는 대통령 후보로서 TV 토론을 잘하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가지고 5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야, TV 토론 잘해서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진중권이하고 유시민은 벌써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당의 생명입니다. 네. 아까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래서 중도 개혁인데 약간 보수가 가미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당과 정책 연합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자고 하는 우리 당내 몇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야당으로서 연대를 필요에 따라서 하자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박지원이 금메달을 김무성이 은메달이다. 아니,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에 도움이 없었으면은 절대 탄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내가 했어요.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사람은 독립투사다. 그런데 8월 16일 날 대한독립 만세 불러가지고 나도 독립투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최소한 바른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투사로 생각하고 함께 정책연대를 해보자. 또 협치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도 몇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도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전혁 의원 얼마나 꼴통 보수로 저희 햇볕 정책 공격했어요. 그때마다 꼭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햇볕 정책의 장점도 많이 알고 있어요. 대개 기자도 보면요. 네. 정치인 만나면 자기가 잘 써준 기사만 생각나고 우리 정치인은 조진 기사만 생각나요. 저 사람은 DJ 꼬봉으로 햇볕 정책만 한 아니, 저 굉장히 좋은 생각 많이 사파다 갖고 하는데 있어요. 나는 꼴통 보수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박 전 대표님이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네. 좀 재밌게 할 얘기도. 아니 왜 이렇게 I love you. 아니 왜 이렇게 I love you. 아, 갑자기 고백을 하세요. 진짜 고백을 그렇게 하세요. 얘기하시지. 네. 근데 또 나오셨기 때문에 예전 문제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기의 국민의당에서 제보 조작 사건이 무혐의로 나오고 나서 이 구사일생한 분위기가 있어요. 박 전 대표님도 이 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저는 괜히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추미애 대표 일부 언론에서 전화하고 이준서 최고위원이 보낸 문자하고 순서가 바뀌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36초간 했다는데 대표님 문자 보내겠습니다. 제 전화로 해놓고 문자는 문자 폭탄 수신용 다른 전화로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비서관이 산청에 있었고 저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포워딩도 안 됐고 전화도 안 됐으니까 검찰이 어떤 곳이에요? 전화 통화 기록 문자 다 나오잖아요. 이 과학이 증명하는데 자꾸 문자 받았냐고 전화했다고 하니까 제가 오해했지만은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하면은 당이 저렇게 어려워진데 명색이 대표라는 작자는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그래 내가 아주 치사하고 안철수 대표는 이유미, 이준서 씨가 검찰 출두하면서 문자 보냈는데 문자 많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역시 다 끝나고 나니까 미안하고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 옳다. 이건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걸 시청하는 우리 국민들은 저 녀석 또 변명한다. 네. 그래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그걸 물어요? 국민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이 문제 좀 마무리 한 말씀 드리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자들 MC로서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에게 정치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그리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내 생각보다는 국민 생각을 항상 살피기 위해서 현장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다닌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재밌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국회 세금 전쟁이 본격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 원장님, 일찍이 야당은 담배세 인하로 맞불을 놨어요. 네, 야당에서도 한국당입니다. 네. 네, 한국당에서 현재 담배값이 4,500원인데 2,000원을 내리겠다. 그리고 2,500원이 되는 것이죠. 네. 또 그 후에는 2년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담배값을 전체적으로 내리겠다. 이제 이런 그런 안인데 이제 또 하나 관심을 모은 것은 담배값뿐만 아니라 유류세, 기름값을 내리겠다. 이건 사실 아까 담배값은 담배 안 피우는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네. 기름값 내리는 건 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410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60리터 넣으면은 410원 빠지면 64, 24, 24,000원이 절약이 되는 것이죠. 적용 대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가운데 2000cc 미만 승용차, 그다음에 이제 트럭들 포함한다면은 전체 차량의 78%, 약 1,900만 대가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몰고 다니는 차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 태세 전환 때문에 담배세 인하는 생각만큼 환영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낯뜨겁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물론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으로 담배세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 근원은 이제 일종의 꼼수 증세로서 담배에다가 이제 세금을 얹어가지고 엄청나게 걷어들였던 박근혜 정부부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라는 것이 기억상실증 정치를 하면은 사실은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퓰리즘을 맨날 비난하면서 스스로 포퓰리즘 정치를 자유한국당이 하는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반대했던 건 뭐냐면 담배값을 올리는데 반대했던 건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그 세수 중대를 갖다가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 쓴다라고 한다면 찬성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닌 게 너무 분명했단 말이죠. 복지하겠다라고 하고 증세는 안 하겠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꼼수 증세를 했다는 거. 거기에 반대한 거지 담배값을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온 보도가 2,500원에서 가장 저항이 적은 구간을 시뮬레이션 해갖고 잡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4,500원 구간이고 5,000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으면서 세수도 상대적으로 좀 줄고 이걸 여러 구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그 가격을 정한 기준이 뭐냐면 국민 건강, 금연 효과가 아니라 세수 증대 효과. 세수가 가장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올라면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목이에요. 어떤 세금을 깎아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핀다고 사람이 죽느냐 아니잖아요. 자동차로 안 조금 피면 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자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나의 흡연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몸이 아파지면 내가 또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세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쓰인다면은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애들 양육을 하거나 뭐 이런 데서 드는 비용을 깎아준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이거는 정말 황당하다라는 거죠. 이걸 왜 깎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지금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때 올리 이제 해놓고 이제 와서 너 무슨 소리냐. 이제 이 비판도 맞지만 지금의 여당도 또 마찬가지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서민들 증세다. 서민들의 유일한 기업품을 이거 가격 올려서 세금으로 뜯어가려느냐라고 했으면은 어찌됐든 꼼수 어쩌니까 가격 낮추는 게 맞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박수 쳐줘야지. 그 논리에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꼼수로 비난하면서도 이 정치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내로남불 적용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제대로 실천할 178조 필요합니다. 5년 동안 돈 어디서 마련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그렇죠. 소원이. 그런데 지금 13조 1년에 13조 생기는데 이걸 서민 증세 맞아. 그러니까 야당 뜻대로 비록 야당이 꼼수지만 받아줘야 돼.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 정치 비극인데 내로남불 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안영환 의원 지적도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서민 증세고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여당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자 2015년서부터 이 그 세수의 근거에서 우리 국가 살림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2017년 대선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우리 사회가 복지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수 부담률이 너무 낮다.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신의에 기초한 정책을 내는 것이 맞다. 충분히 이거 감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세에 대한 자기들 마스터 플랜이나 이게 블루프린트가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건 없이 너네 이렇게 178조 늘려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성공하면 미워. 그럼 너네 좀 실패했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국민들이 거기까지 인식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뱃값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부의 세원을 뺏기 위해서 담배세의 세원을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복지 물타기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다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다급하게 얻어야 되는 인기 없는 정당으로서의 그렇게 봐요. 진짜 어쩔 수 그 지적이 더 없는 맞을 수 있어요. 고육지책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담배세 네. 인하에 찬성하는 사람이 자기 당 지지율보다 좀 높거든. 그것까지 먹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저는 보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예 10,000원으로 올려서 세원을 확충을 하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내리겠다. 포기하겠다. 세금을. 뭐 이런 확실한 이렇든지 저렇든지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